특히나 케이드 커닝햄의 옆에 있어야 될 슈터들을 잘 보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색깔이 좀 달랐다라고 좋게 표현할 수 있고 안 좋게 표현하면 그냥 못하는 감독이었다. 그런 시즌 전에 휴스턴이 42.5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23승 17패 승률 5할 7분 5리. 이렇게 좀 애매한 팀에서 이런 귀한 분을 모시고 연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아쉬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느바베큐 37회 시작하겠습니다. 연길이 형.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네, 석환이 형. 네, 안녕하세요, 정석환입니다. 볼수록 최은성이야. 다음에 진짜 안경 끼고 제가 방송할게요. 안경 볼수록 끼면- 한화 이글스 최은성이야. 안경 끼면 닮았다는 소리 들은데 또 하나 이글스 하면 또 저희 게스트분 네, 자 그래서 제가 뭐 괜히 한화 이글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함께할 게스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화 이글스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이글스 에브리데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니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화 이글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심해서 오늘 비시즌을 통해서 NBA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뵙고 싶은 분들이 또 계셔서 제가 사실 최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군대에 있을 때 코비 브라이언트의 샤킬 오닐 이후의 첫 우승을 보기 위해서 안 아픈 데에 입시를 했어요. 의무실에. 파이널 봐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 우승 세레머니와 함께 해설해 주셨던 분이 최영길 의원이셨고 그때 몇 년이었죠?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그때 어느 부대에 근무하셨는지 얘기하면 또 군사 비밀이에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 없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그때 2009년에 병원에 입원한 병사 중에 농땡이 병사 한 명 있었다. 어쨌든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또 농구까지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계신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일단 스포츠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네. 모르겠어요. 그 NB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되게 어릴 적부터 한 8살, 9살부터 뭐 이렇게 TV로 봤던 것 같은데 야구도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고 뭐 그때부터 좋아했던 선수 뭐 찰스 바클리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들 되게 좋아했고 뭐 그렇습니다. 캐스터님 항상 야구 해설을 하면은 정말 이 목소리를 제가 지금 옆에서 듣는 것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 목소리를 내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을 다 만나뵐 수 있어 너무 영광이고요. 선수 중에 스타로 생각하는 분은 누구 있습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야구는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정민철이라는 수수가 있고요. 그리고 NBA는 저는 코비 브라이언트는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셨을 때도 물론 옷을 제가 친구가 억지로 이걸 입히고 와가지고 이걸 입고 왔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아직도 참 종종 이렇게 하이라이트 필름을 챙겨볼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저 정민철 의원은 아시죠? 조민식 의원 알죠? 네. 그렇죠. MBC 야구 해설도 했었고 맞습니다. 하나 이글스 단장하고 지금도 또 해설하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또 게스트도 모신 마당에 야구도 좋아하시지만 또 농구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해볼 거예요. 지금 시즌이 꽤 많이 흘러갔어요, 그죠? 지금 이 촬영이 나갈 때쯤 되면 시즌 한 반쯤 흘렀을 거예요. 한 40경기 정도 소화하지 않을까? 40일 뭐 이 싶거든요. 정도 했으니까 그쵸? 딱 반이죠. 지금 오늘 촬영 기준으로 맞아요. 그래서 시즌 전체에 딱 이제 반환점을 돈다는 그 기점을 두고 야, 이 팀은 생각보다 잘한다. 우리가 시즌 전에 나름 예상을 했잖아요. 네. 물론 그 예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겠으나 이게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이 팀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팀들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잘하는 팀 전반기를 기점으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누구 먼저 얘기해 줄까요? 우리 게스트 먼저 얘기 한번 그럴까요?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PD님께서 이 주제를 던져주셨을 때 네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없어 보이고 싶지 않다. 야, 너무 유명한 팀을 해서 약간 지식이 빨리 동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네네. 저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골라봤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하면 뭔가 좀 NBA 좀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화 이글스랑 좀 닮아 있는 구간이 좀 있어요. 구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오랫동안 못 해왔기도 했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되게 재밌는 게 몬티 윌리엄스 감독과 지난 시즌을 앞두고 6년 계약을 맺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또 새로운 감독을 모셔왔고 근데 또 올해는 지금 성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 닮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일단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하나도 적어도 중위권까지는 이번 시즌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고 희망사항이 깔려 있다는 거죠. 희망 아니면 사실 하나 팬들은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되게 스몰 마켓 팀이기도 한데 이 케이드 커닝햄 같은 이런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클라호마 시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면 욕 먹을 것 같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동부 컨퍼런스 전체 9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하나도 9위? 그런 걸 하는 거야?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분인데 굉장히 되게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분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흔들리지만 계속 진행을 해보면 그러니까 10위까지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9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 쏠쏠한 보강들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케이드 커닝햄의 옆에 있어야 될 슈터들을 잘 보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토바야스 해리스가 다시 친정팀으로 복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말릭 비즐리라든지 팀하더웨이 주니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와서 그냥 진짜 그 선수들은 경기 보면은 수비할 때도 나 빨리 넘어가서 슛 쏴야 3점슛 던져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는 뭐 다른 선수들이 그리고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직은 아니니까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드 커닝햄의 패스를 받아서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을 조금 이렇게 포진을 시키면서 그리고 뭐 제일런 듀렌 같은 선수도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팬분들은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리그에 그 정도의 어떤 연차가 얼마 쌓이지 않은 씀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빅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제가 그 비크스테프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링이 낮지만 플로어는 정말 높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농구를 할 때 간단하게 풀어주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지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커닝햄 그리고 옆에 있는 제이든 아이비 둘 다 어린 그 볼 핸들러들이잖아요. 그 둘을 위해서 패턴을 그려주는 게 간단한 그 1-5 픽앤롤이라도 더블 사이드에서 오프볼 액션이 있으면서 그 픽앤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위크 사이드 혹은 헬프맨이 골라야 돼요. 이 오프볼 액션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그 1-5 픽앤롤에서 롤맨을 태그를 해야 될지 그러면 커닝햄 아니면 아이비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 수비수 위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수비수가 태그하러 오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외곽에 있는지 그걸 보면서 플레이메이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1차원적인 공격으로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비커스테프가. 이게 양날의 칼인데 1차원적으로 하면 커닝햄 같은 선수, 아이비 같은 이런 경험이 부족한 볼 핸들러들이 쉽게 농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막기도 쉽다. 카운터도 정말 많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지금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위한 그런 감독은 비커스테프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지난 시즌 몬티 윌리엄스 감독 시절에 킬리언 헤이즈를 굉장히 중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의 지금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감독 계약은 왜 이렇게 길게 했대요? 뭐 일단 제가 계약한 건 아니니까 정확히 계약한 모르겠는데 돈도 많이 줬어요. 돈도 많이 줬는데 어. 왜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정도 감독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하는데 나도 돈도 많이 주고 뭐 잘 못 써먹고 또 1년 만에 왜 그렇게 잘라? 그러니까요. 6년이나 계약을 해놓고 어.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북한님 뭐 그와 관련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감독이에요. 몬티 윌리엄스는 감독보다는 코치에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농구 IQ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철학 안에서 농구를 펼치게 바라는데 자기만의 철학을 못 따라온 선수들을 데리고 그런 공격을 펼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색깔이 좀 달랐다라고 좋게 표현할 수 있고 안 좋게 표현하면 그냥 못하는 감독이었다. 어울리지 이 팀이랑 어울리지 않는 감독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먹튀! 먹튀 1등이에요. 와, 돈 그만큼 받고 먹튀 하잖아요. 미쳤어요. 몬티 윌리엄스가 그 피닉스 선수 때 파이널에 가서 네. 예, 좀 이름이 떴지만 사실 그때 2대 0으로 앞서다가 맞아요. 뒤집혔거든요. 그때 보면 대응을 전혀 못했거든요. 예, 처음에 준비는 잘해온 게 이렇게가 쓰는 그때 스위치였어요. 스위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크리스 폴하고 데빈 부커 1대1 시켜가지고 스위치 시킨 다음에 그러면서 1, 2차는 잡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드랍으로 바꾸니까 그에 대한 카운터를 전혀 못 내면서 내리 그냥 져버렸거든요. 네.
그런 감독이에요. 근데 그런 감독을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온 거죠. 네. 약간 그런 걸 봐도 하나이글스 생각이 조금 납니다. 왜냐하면 팀의 사정과 맞지 않는 감독을 그냥 뭐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닉스 선즈 시절에 파이널 진출을 시켰으니까 네. 좀 어떤 성과를 낸 감독을 좀 약간 인스턴트식으로 영입을 하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커스테프 감독 뭐 수비도 팀 수비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저는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그 빅맨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와이즈먼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자리 안 잡힌 선수들 계속 좀 로테이션을 돌렸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들어와서는 제일런 듀렌 그리고 아이제 스튜어트 딱 이렇게 정형화를 시켜서 물론 다른 팀에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의 어떤 조화로운 롤 분배, 뭐 시간 분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팀은 아닌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자 석관님이 볼 때 그러면 생각보다 잘하는 팀 좀 골라주세요. 저는 휴스턴 로켓츠를 준비해왔습니다. 휴스턴 로켓츠. 아니 제가 이 촬영을 준비하려고 저희 서부 프리뷰했던 거 그리고 동부 시즌 프리뷰했던 거를 봤는데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후한 점수는 안 줬는데 휴스턴한테? 저 휴스턴한테 별 2개 줬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는 하나 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휴스턴한테는 별로 후한 점수를 안 줬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변명이 있습니다. 변명이 있어요. 저는 별 2개를 줬어요. 베가스에서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배팅을 하잖아요. 그런 시즌 전에 휴스턴이 42.5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서부 2위를 달리면서 28승 13패예요. 그게 56승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56승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데 라스베가스 그 사람들 얼마나 돈 많이 받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42.5승을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걔네들이 나쁜 거지. 그쵸. 본인은 잘못이 없으시다. 그렇죠. 전 잘못이 없다. 앞에 달지 마라. 휴스턴 로켓츠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팀은 되게 감정적인 팀이에요. 이거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실력과 경험을 곁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런 그린 선수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번 시즌 이 선수가 방향 전환이 미친 듯이 빨라요. 네. 그리고 스코어링 머신이라고 하죠. 이 선수의 장점은 속공에서 더 발휘가 되는데 이번 우드쿼가 오기 전 22, 23 시즌에 그러니까 이때는 제일런 그린의 소포머 징크스 시즌이었어요. 트랜지션 상황에서 경기당 2.6 포지션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포지션당 득점, 그러니까 PPP라고 하죠. 그것도 1.11로 효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드쿼가 부임하자마자 트랜지션 포지션이 경기당 3.6, 1.0씩이나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PPP 효율도 1.21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트랜지션 포지션을 3개 이상 가져가는데 그 3개 이상 가져가는 선수들 중에서 리그 3위에 해당하는 1.36이라는 리그 최상위급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트랜지션 턴오버 퍼센티지 보면요. 22, 23 시즌부터 보면 11.1%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은 10.1 그리고 이번 시즌은 9.5로 내려갔는데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휴스턴 농구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뎁스가 윙포워드 뎁스라 그래야 되나? 그 아멘 탑슨이라든지 뭐 벤치에 가면 또 타리슨 거의 짐승들이 쉬지 않고 나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팀 보면은 물론 제일런 그린이 올 시즌 정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완전히 좀 완숙한 기량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완전 슈퍼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눈에 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짜 길길이 날뛰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런 팀들 잡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소닉이 그랬잖아요. 몸뚱이로 농구하는 팀이라고. 맞아요. 맞아. 몸뚱이라 그랬지. 그리고 뭐 프레드 밴블릿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사실 뭐 어떤 토론토 시절이나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무리하는 플레이 별로 물론 야투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워낙 젊은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조율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도카가 정말 좋은 감독이에요. 보스턴에 들어오자마자 보스턴도 바로 상승세를 맞아. 보여주고 휴스턴에 물론 보스턴에서 그런 사건이 좀 있었지만 휴스턴에 들어오자마자 지난 시즌에 조금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이번 시즌에 확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도카가 선수들의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마치 스폴스트라처럼 그리고 그거를 잘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윙에 또 아멘 톰슨을 제가 또 너무 정말 재밌게 잘하던데. 보고 있거든요. 이 아멘 톰슨의 가치는 수치로만으로 이게 표현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번 스탯만 읽어보면 12.8점, 7.8리바, 2.45C, 1.3 스틸, 1.2 블럭. 근데 1.3 스틸, 1.2 블럭이면 괜찮네. 수치로만으로도 괜찮긴 한데. 골고루 잘하고 있네요. 네, 이 선수가 2년차 선수거든요. 근데 이 수비 센스가 미쳤어요.
상대방이 돌파할 때 공만 빼내는 센스가 뛰어난데 윙스팬이 2m 13cm거든요. 그러니까 윙스팬만 보면 마이크 포터 주니어와 비슷한 윙스팬이에요. 마이크 포터 주니어는 키가 2m 7cm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비해서 아멘 톰슨은 197.5cm고 아멘 톰슨의 수비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농구 배우신 분들 이거 바로 보일 텐데 수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저희가 배운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수로서 드리블할 때 뭘 먼저 배우나요? 항상 낮게 포지션을 잡고 그리고 오프함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스틸 못하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아멘 톰슨은 그렇게 오프함을 쓰고 있는 공격수한테 반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스틸을 해요. 그러니까 2m 13cm의 윙스팬이 있으니까 가능한 수비죠. 그게 NBA 레벨에서 먹히니까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그 저희 고고 가제트 팔 있잖아요. 그 로봇팔이 슝 늘어나는 나가서 것처럼. 절대 끝나지 않는 그 팔. 참 신기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휴스턴이 어쨌든 지금 서브 컨퍼런스 전체 2위잖아요. 지금. 네.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다. 딜런 브룩스도 굉장히 싸움닭 같은 선수잖아요. 네. 주전 스몰 포워드로 나와서 상대 에이스들 다 매치업하면서 수비하고 올해는 또 슛감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더라고요. 뭐 이 선수가 아직까지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전체적인 선수들의 수비력이 거의 다 대부분 좋은 게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아닌가. 자, 여러분 연길이 형은 동부 컨퍼런스에서 한 팀, 서부 컨퍼런스에서 한 팀씩. 일단 서부 컨퍼런스에서 한 팀 고르자면은 LA 클리퍼스. 사실 이 팀이 폴 조지도 떠났고 카와이 레너드 부상으로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는 플레이오프 가겠냐 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23승 17패 승률 5할 7분 5리. 레너드 들어와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적이 좋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팀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제프 밴 건디가 들어왔거든요. 수비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수비력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바스켓볼 레퍼런스 들어가면 지난 시즌 대비 어떻게 됐다 그 상상하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수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제프 밴 건디 코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성적을 내는 거예요. 네. 디펜시브 레이팅이 107.3으로 리그 2위. 이 필드골 허용률이 52.8%로 8위. 그러니까 수비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폴 조지가 떠나고 레너드가 없는 거를 제임스 하든과 노먼 파워를 앞세워서 성적을 내고 있는 거죠. 경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비차 주바치가 저는 공격력이 굉장히 전무한 센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 시즌 보면 평균 득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카와이 레너드가 오면 롤이 좀 축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돌아오고 나서도 이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정도의 능력치가 있는 선수인지. 원래 그런 능력이 있죠. 유럽에서 농구 유로 바스켓이나 이런 거 보면은 기술 많아요. 잘해요. 근데 잘 못 썼던 거고. 요즘 메타랑 안만 약간 몸뚱이형 센터잖아요. 몸뚱이형 센터. 그러니까요. 묵직한. 근데 그게 이제 통하고 있는 거죠. 올해 보면 정말 잘해. 작년에도 나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스크린도 묵직하게 걸고 리바운드 잘 걸고 특히 미스매치 당했을 때 상대가 응징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주바치 잘하고 있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든의 완벽한 파트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든이 휴스턴에 있을 때 카펠라랑 그렇게 잘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차원적인 빅맨보다는 조금 롤을 확실히 해주면서 그리고 피니싱도 정확하게 해주고 림 캐치도 가능하고 최소한의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뭐 주바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주바치잖아요. 완벽한 파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뭐 댈러스 매버릭스 파이널 진출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공이 컸던 데릭 존스 주니어라든지 원래 수비 좋기로 유명한 뭐 크리스턴 이런 선수들도 넘어와가지고 수비에 되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 최현이 볼 때 동부 컨퍼런스에서 잘하는 팀. 동부 컨퍼런스 이거는 뭐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왜냐하면 나중에 또 트레이드 때 얘기 나올 수 있는 팀인데 제가 별을 빵개준 팀이 있더라고요. 네.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입니다. 시카고 불스 지금 10위 플레이인권에 간당간당 하고 있다는 거에서 지금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팀은 진짜 애매한 게 플레이인 나가도 문제고 안 나가도 문제인데 네. 이게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드래프트권도 지명권도 별로 없고 코어 되는 선수도 없고 뭐 보내자니 또 애매한 선수들만 가득하고 리빌딩을 어떻게 할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위 할 바에야 차라리 더 떨어져 버리지. 더 못하던가 아니면은 할 거면 진짜 잘하던가 해야 되는데 애매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을 땐 0개였는데 지금 그래도 플레인 꺼내 들어있기 때문에
매년 좀 이런 것 같아요. 이 팀 뭐 이제 다 잭라빈 같은 선수들 이제 트레이드 블락에 올린다 하는데 또 나오면 경기 되게 잘하고 또 뭐 더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있는데 막 이기고 뭐 그러면서 맨날 10위권 요 언저리에서 싸움하는 것 같아요. 뭐 드로잔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카고 팬들이 원하는 거는 우승권인데 네. 플레이인 겨우 나오면 만족 못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매년 그런 식이야. 방향성이 없는 거죠. 바닥으로 갈 거면 워싱턴 위저즈 정도로 가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치. 네. 아예 바닥을 깔아주든지. 난 픽을 모을 거면 픽을 막 모으던가.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선수들 막 데리고 와서 막 경기하다가 막 잭라빈이 안 되네. 불쌍해요. 잭라빈이. 아니 뭐 저희 트레이드 회차 얘기할 때 잭라빈 얘기가 좀 나오긴 할 텐데 이번 시즌 풀업 3점을 46.5%로 쏘고 있거든요. 풀업 3점을 풀업 3점 4개 이상 던지는 선수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성공률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3점 성공률은 7.1개를 던지면서 45.6%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 대단한 수치예요. 작년에 이제 막 부상 때문에 25경기밖에 못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는 전부 다 출전을 하고 그리고 나갈 때마다 경기를 뛸 때마다 항상 팬들에게 쇼를 보여주니까 물론 시카고가 빅 마켓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애매한 팀에서 이런 귀한 분을 모시고 연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아쉬워요. 은근히 또 이제 백코트진도 코비 화이트 같은 코비 경우에도 화이트 있고, 작년에 완전히 스텝업하고 거기다 벤치에 론조볼도 돌아왔고 그다음 뭐 아요도스 뭐 이런 선수들도 벤치에 나와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은 조금 성적을 내기 싫은데 점점 좋은 선수들은 계속 수급이 되는 굉장히 웃지 니콜라 못할 부체비치도 잘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잘할 때 팔아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몸값 좋을 고점이에요, 때. 고점. 예. 그래서 나중에 트레이드 얘기 나올 때 아마 또 음. 나올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부에서 디트로이트가 잘한다고 해주셨잖아요. 생각보다. 네, 예. 서부에서 한 팀 꼽아보자면요. 서부에서 한 팀. 예. 이게 원래 동부에서 한 팀을 더 꼽아왔는데 즉석에서 서부에서 괜찮습니다. 동부에서 한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애틀란타 호크스 이야기를 아, 좀. 예, 예. 언젠간 누구 입에서도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왜냐면 이 팀이 되게 재밌는 게 지난 시즌에까지 이제 디존테 머레이와 트레이 형 그 두 명의 듀오 백코트였는데 오히려 트레이 형 옆에서 디존테 머레이한테 그런 어떤 수비 잘하면서 서브 핸들러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수비 지표가 28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디펜시브 레이팅이. 근데 이번 시즌에 한 20위까지 올랐더라고요. 물론 20위가 높은 수치는 아닌데 그래도 작년 생각하고 재작년 생각하면 굉장히 올라간 수치인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땐 디존테 머레이와 트레이드돼서 온 다이슨 다니엘스. 이름도 다이슨이에요. 다이슨 정석. 우리나라에다 거의 따가 올려요. 그러면서 평균 스틸이 올 시즌에 3.1개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마이클 조던도 3.1개 넘겼던 시즌 딱 한 번 정도 있고 역대 스틸 뭐 제일 잘했던 뭐 저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엘빈 로버슨 시청률 위원께서는 당연히 아시겠죠. 네, 뭐 이런 선수들도 커리어 동안 한 한두 번밖에 못했던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슨 다니엘스 앞에서 괜히 잘못해서 패스하고 드리블 치다가 험한 골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단순히 물론 한 명 와서 수비가 좋아진 건 아니고 뭐 제일런 존슨 같은 선수도 성장하면서 좋아진 거겠지만 애틀란타 호크스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트레이 형은 원래 이제 하던 대로 스크리너 오면은 스크리너 품에 안겨가지고 공격할 생각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안겨서. 물론 이제 공격력이 워낙 출중한 선수니까. 근데 워낙 다른 선수들의 수비가 많이 좋아지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이 팀 재밌더라고요. 말씀 안 하셨으면 애틀란타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현재 지금 6위예요, 6위. 맞아. 네. 정말 깜짝 놀랐어 나는. 그리고 엘빈 로버슨 얘기가 나와서 네. 있는데 그 쿼드러플 더블을 하는 선수가 4명 있거든요. 네. 근데 3명이 센터고 1명이 가드예요. 어. 그러니까 스틸로 쿼드러플 더블을 하는 선수가 유일하게 엘빈 로버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틸을 얼마나 잘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선수가 소환됐다. 다이슨 다니엘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스틸로 두 자릿수를. 네, 그래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이거 한 선수는 그러니까. 유일해요. 네, 나머지는 다 센터들이 블라브 10개 한 거거든요. 그런 선수를 소환했을 정도로 다이슨 다니엘스가 스틸을 정말 잘하고 있다. 나빴어. 볼 뺏기는 선수 얼마나 가슴이 아파. 서부에서 한 팀 꼽자면요. 그러면 저는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꼽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골든 스테이트랑 이렇게 장을 겨뤘던 때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 이렇게까지 좀 좋은 모습 보여줄까 싶었는데 이 팀도 역시나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좋고 자렌 잭슨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가 원래 신인 때 이쯤엔 되게 자주 아팠거든요. 그리고 툭하면 한 1쿼터 한 3분 지나고 파울 트러블로 계속 벤치로 가기 일쑤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고쳐지면서 그리고 이 선수가 한 3점 라인에서 잡아서 왼손 돌파해서 플로터 이게 거의 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자모란트는 조금 몸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합니다. 근데 데스몬드 베인도
오랫동안 조금 부상에서 쉬다가 돌아와서는 또 굉장히 쏠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백업 빅맨 뭐 브랜든 클락 뭐 이런 선수들 여기도 뎁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카티 피펜 주니어 이 선수를 저는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그냥 아버지의 후광을 받은 선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자모란트 없을 때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키는 아빠에 비해서 작은데 이 손질 같은 거는 진짜 유전자가 있나 봐요. 그거 희한합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아빠랑 완전 성향이 다른데 이 스카티 피펜 주니어는 수비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또 보여주면서 자모란트 없는 공백들을 뭐 센티 알다마라든지 이런 선수들 굉장히 뎁스가 다양해서 제이 허프도 잘하고. 맞아요. 제이어프 가드 같아요. 네. 이 팀은 참고로 저는 별 4개 줬었습니다. 그래 그때 멤피스는 잘 줬다. 4개 줬을 때 말 많았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납니다. 모르겠어요. 멤피스는 서부 컨퍼런스 3위입니다. 3위.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석환님은 휴스턴 골랐잖아요. 서부에서. 네네. 동부에서 서부에서 또 고를 팀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한 팀? 아니요. 동부에서 한 팀. 그러면 동부에서는 브루클린 네츠. 12위인데? 네, 12위도 기대 안 했어요? 아니요. 12 예상했습니다. 뭐 10, 11, 12, 13, 14, 15까지 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 팀은 트레이드를 안 했으면 오히려 플레이인을 갈 만한 팀이 있어요. 감독을 조명하고 싶은데 페르나네스 감독은 캐나다 대표팀도 감독을 하면서 공격 농구 하나는 정말 그냥 마스터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프리뷰 때는 벤 시몬스의 위치를 보는 재미로 브루클린 네츠 경기를 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벤 시몬스뿐만이 아니라 뭐 클렉스틴도 그렇고 캐먼 존슨도 그렇고 그리고 뭐 슈로더는 트레이드 됐지만 너무 잘해서 트레이드가 됐지만 슈로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팀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선수들이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기의 롤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거기에 컬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컬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감독 하나 때문에 하드캐리가 돼서 플레이인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너무 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드에서도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잘하는 팀이다. 못해야지 좋은 팀이지만 맞아.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오케이. 미래가 보이는 팀인 거죠. 감독이 일단 잘하고 있고 이 멤버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브루클린 네츠 만약에 팬들이 한국에 조금이라도 계신다면 브루클린 네츠를 이제 누가 팔릴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팔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좀 있을 텐데 그래도 퍼디난드 감독은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든 그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릴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트레이드가 잘 되고 드래프트 픽은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캡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길 그렇게 그거를 희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미는 선수인 것 같은데 노아 클라우니 그 선수 이제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던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선수 사이즈도 좋고 뭐 이렇게 외곽에서 3점슛도 되게 과감하게 던지고 운동 진짜 실력이 전문가인데 네. 야구 말고 농구 해야 되겠는데. 잠깐 하셨었대요. 자 어쨌든 이해대님은 동부에서 디트로이트와 애틀란타, 서부에서 멤피스를 꼽아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석환님은 서부에서 휴스턴, 동부에서 브루클린. 네. 그죠? 우리 연기령은 클리퍼스 그리고 시카고 불스를 꼽아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팀들이 남은 시즌 동안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 잘하는 거 맞는데 선택해준 그 팀이 남은 시즌 동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저 클리퍼스는 일단 레너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시카고는 더 못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 지금 애들 잘할 때 빨리 팔아버려야 되고. 미래를 좀 봐라. 그리고 기왕이면 감독도 좀 바꾸고. 그때 감독이 나왔을 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빌리 도노반 감독 뭐냐. 자, 석환님은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휴스턴 로켓츠는 여기서 조금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위라서 지금 이 팀 멤버 가지고 실링을 충분히 본 것 같고 유지만 해라. 유지만 해도 서부 컨퍼런스는 서부 컨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로스터라고 생각해서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루클린은 더 내려가라. 브루클린은 더 내려가야 돼. 무조건 내려가는 게 그게 그 팀의 성공이에요. 불수하고 잘 전략적 제어를 맺어서 잘 내려가면 되겠네 거기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해대님? 애틀란타는 그래도 6위권 유지할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화 이글스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중간까지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연결을 시켰는지 희망 모르겠어요. 고문. 예, 아무튼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도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하고 하나 이글스도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세 분이 생각보다 전반기 잘해줬던 팀을 나름 또 골라주었고 과연 이 팀이 그 페이스를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전략적으로 빨리 떨어져야 되는 팀도 있을 것이고 더 올라가야 되는 팀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시즌 끝나고 또 요 얘기는 우리가 프리뷰 때 평점 매겼듯이 요 얘기를 시즌 끝나고 또 한번 해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을지 그때 저는 않을까. 빠지겠습니다. 아니 시즌 프리뷰 보는데도 지금보다 너무 무서워서 왜 저딴 말을 했지 이러면서 그런데 스포츠를 보는 재미가 예상대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때 연명군 나가서 혼자 독박 쓰고 시즌 끝날 때에도 이 예상들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스는 빨리 떨어져라 브루클린하고 미래를 위해서. 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혜진님 어떠셨습니까? 이 야구 방송 속에 굉장히 찌들어 있고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여기서 풀고 있습니다. 감사.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최 의원이 볼 땐 진짜 농구 전문가죠. 네. 아이, 야구 방송은 내 야구를 요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농구는 전문가 같습니다. 빨리 갈아타라고 권유를 해주세요. 예. 다 이게 방송으로 배운 그런 서관님 뭐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휴스턴 로켓츠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더 자주 보겠습니다. 좀 더 올라갈 걸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그럼 휴스턴은 근데 아니야? 지금 1, 2위가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더 올라가기 힘든 오클라호마 위치이긴 시티를 한데 과욕하지 말아라. 네. 파이널에서 OKC 대 휴스턴 기대할 볼만합니다. 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휴스턴이 현재 3위니까 위 팀이 지금 OKC잖아. 예. 더 못 올라가겠네. 여기 그냥 승차가 있자. 커요, 승차가 커요. 예. 2위만 있자. 쫓아오는 팀이 만만치 않네. 그렇죠. 그죠? 멤피스, 덴버, 클리퍼스 뭐 어쨌든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이분들이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잘한 팀 꼽아주셨는데 후반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계속해서 기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느바베큐 30 몇 회냐 오늘 37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